지점장님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회사를 각오로 한판 싸울 생각입니다. 이 싸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1년 전 큰 성과를 낸 뒤 바로 팀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 팀에 8년 차인 선배가 차장급으로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뭐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싸움의 기술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또 참는 기술 아닐까요? 어떻게 그렇죠. 화해하고 그렇다고 볼수 참고 이런 기술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는 못 참았었어요. 아 그래요? 의외네요, 의외. 네, 근데 그렇다고 또 웃긴 거는 그걸 드러내진 못하고 진짜 이제 부들부들 떨고 그날 이제 며칠 동안 잠을 못 자고 벽이라도 치시나요 이렇게? 그렇죠. 벽까지도 쳤었죠. 진짜요? 네, 그리고 와. 잠도 못 자요. 네, 스트레스 너무 많아. 계속 그 생각만 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네. 크게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근데 그러다 물론 이제 정말 몸도 누운 적도 있었죠. 그러니까요. 네, 뭐 대상포진도 이전에 가고 그건 안 씻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건 상관없어요. 그래요? 잘 씻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게 저도 언제부터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냥 이해라고는 할 수 없고요. 그냥 한 귀로 흘리게 되더라고요. 막 말을 하면은 아 그래 말해라. 그래 또 이렇게 말하는구나. 그래 하면서 계속 표정은 그냥 별 반응이 없어. 그냥 웃는 얼굴. 예. 그렇다고 그게 억지 웃음도 아니고요. 뭔가 영혼 없는 웃음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하지만 상대방이 봤을 때는 이 사람이 정말 뭐 불안해하거나 화나거나 이런 게 아니네? 적어도 이런 인상은 줄 수 있는 게 저도 모르게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굳이 분석을 해보면은 그 적응이 된 게 저도 너무 바르르 떨고 그런 시절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얻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맞습니다. 제가 뭐 이 사람을 뭐 어떻게 뭐 골탕 먹일 수도 물론 골탕 먹인다 하더라도 골탕 먹이기 위한 에너지가 더 들어가서 그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 받고 더 신경 쓰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넘겨버리는 게 결국에는 그 사람도 본인이 뭔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부장님 의견도 정말 공감이 되고요. 그게 처음에 들어가면은 이게 다 내 세상의 끝이고 여기 조금이라도 벗어나면은 내 20년 뒤가 없을 것 같고 그쵸. 그때는 어떻게 보면 정말 임원이나 CEO가 되고 싶다 하는데 여기서 하나 좀 실수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또 혼나버리면 나 이제 망했구나 뭐 이런 것들 그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 엄청 너무 크게 크게 생각하고 저 사람들 어떻게 생각할 건지 나 이제 그러면 직장 왕따? 진짜 사내 왕따 뭐 하면 이제 막 난리 났나 뭐 이런 것들 뭐 되게 혼자서 과대망상을 했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월급 보면 참습니다. 지금 생각할 게 없어. 지금 빨리 고리고개 넘어야 되는데. 뭐 되게 뭐 얘기가 뭐 하는 길게 하셔가지고 진짜 뭐 있는 줄 진짜 알았는데. 월급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하죠. 예. 저는 장가도 가야 되고 하루하루 잔고가 복간이 차는 그런 것도 기쁨으로 그래서 나 욕하면 또 이렇게 돈이 쌓이고 있다. 한편으로 욕 듣는 게 또 한편으로는 돈이 쌓이는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장수의 꿈도 이룰 수 있잖아요, 욕을. 그렇죠. 네, 생명 연장의 꿈. 네, 그렇습니다. 욕 먹는 게 좋은 거였군요. 몸에 좋은 거 오래 산다고 하니까. 손자병법에 의하면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그 최고의 승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손자병법 최고의 병법사 아닙니까? 그렇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법. 그러니까 직접 이렇게 굳이 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이겨 있는 거죠 어느 순간.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볼 건데 어떤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또 어려운 질문 같긴 한데 저는 아직 그 단계까지는 못 간 것 같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아예 자기가 방어막을 딱 쳐놓는 느낌의 사람이 있어요. 방어막? 나한테는 아무도 못 들어와. 근데 그 방어막은 누구냐면 주변의 평판, 이 쌓인 신뢰 조금씩 이 사람에 대한 저 주변에 팬들이 생기면 팬덤이 형성된 사람들. 팬덤이 형성돼요? 정말 있어요. 되게 나이스한 거예요. 그렇다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 사람하고. 막 깊게 친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싫어하진 않는데 그쪽 하자면 어쨌든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 이미지가 그런 거예요. 그 브랜드 이미지가 그 사람에 대한. 그 사람한테 근데 누가 정말 이 사람이 부당하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부딪히면 주변 사람들이 이 사람 편을 들죠. 그래요? 그게 객관적으로 이게 얘기가 아니라 야 그래 저 사람인데 너한테 그렇게 했어. 어떻게 저런 좋은 사람이 왜 너 저한테 왜 그래? 왜 화내 너 오바야. 질 수가 없는 사람인 거지. 내가 나쁜 사람이 되는. 네, 오히려 이 사람이 개기면은 뭐 이렇게 건들면은 자기가 더 나쁜 사람 돼버리고. 저 친한 실장님 그런 분이 계세요, 정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마인드 컨트롤 엄청 잘하시는 분. 절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고 뭐 누구 험담도 안 하고 험담도 안 하고. 안 좋은 얘기도 안 하시고 그렇다고 해서 뭐 정치적이지도 않아요. 정말 그냥 업무만 잘 하시고 업무도 즐거우신 좋아요. 분이죠. 정말 착하신 분이요. 네, 정말 열심히. 근데 계세요. 중요한 거는 그분도 자기 얘기를 많이 안 해. 네. 속 깊은 얘기나 이런 얘기 안 해. 그래서 차라리 이 사람 잘 모르지만 그렇게 뭐 실추도 않고 그런 사람인데 되게 좋은 평판이 있죠. 맞아요. 세상 음흉한 사람이지. 오히려 더 그렇게 생각할 수도 더 있어요. 보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제 생각에 그럴 수도 더 있겠네요. 보는 것 맞아요. 같아요. 원래 자기 얘기 잘 안 하는 사람이 약간 뭔가 다가가기 힘들고 뭔가 더 있을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신비주의 전략 네. 될 수 있고 신비주의죠. 환상 속에 만들어진 이미지를 먹고 사는 거지. 아니 뭐 꼭 그렇게 전략을 하셨다고. 갑자기 문학적으로 네. 아니 그분의 성격이 원래 그런 걸 수도 있는 텐데 어쨌든 평판을 잘 만들어 놓으면 평판을 잘 쌓는다. 네 싸우지도 않고 이미 이겨 있다. 정말 업무적으로 뭔가 이게 정말 불합리하고 이게 되면 안 된다는 게 싸우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또 예를 들어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뭐 불만을 접수한다거나 이게 뭐 왜 이렇게 돼요? 뭐 저 사람이 저랬어요? 뭐 험담을 받는다거나 저한테 막 뭐 푼다거나 그때 굳이 제가 그러니까 감정 싸움을 절대 아예 감정 피하지 싸움 않아요. 감정으로 들어오면은 네. 감정으로 치고받지 않아. 맞습니다. 절대 감정을 드러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쟤 왜 저러지? 막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해요. 솔직하게 네. 이런 얘기하면 안 되나? 어쨌든 아니 돼요. 됩니다. 예. 솔직히 그러는데 굳이 그거를 드러낼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적어도 그 사람은 저한테 저 사람은 적어도 감정적으로는 화는 안 난 모양이네. 뭔가 이런 이미지만 주면은 굳이 뭐 싸움을 이제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안 마주치면 되는 거죠. 내가 얘기해줄게. 이런 경우 만약에 내가 김성국 부장한테 전화하잖아. 네. 그래서 내가 아니 이거 이렇게 할 건데 어떻게 화가 나신 분이에요. 하는 지금? 거예요? 라고 얘기하다가 네네. 내가 너랑 뭔 얘기를 하겠냐. 네. 야 어차피 뭐 네가 한 거 아니잖아. 니네 임원이 이렇게 한 거지? 그래 그런 걸 거야 그치? 맞아 진짜 그런 거 있어요. 내가 너한테 뭔 얘기를 하겠냐. 알았어 하고서 내가 말하다가 네. 그냥 포기하는 근데 그렇게까지 되려면은 정말 이런 부류야. 엄청 쌓아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도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정말 이렇게 되더라고요. 정말로. 내가 너랑 뭔 얘기를 하냐.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결국 근데 세 분의 말씀이 약간 겹치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이 사람을 아예 건드려도 됐다. 내가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말해도 야 무슨 쟤랑 뭐 그렇게 되겠냐. 약간 이렇게 모이는 것 같은데. 해봤자 소용없다거나 예. 저 사람에 대한 신뢰가 아예 레퍼런스가 크던가 아니면 나같이 쟤 잘못 건드리면 일 크게 벌어진다라고 생각을 하던가 이러려면 그렇게 많이 네. 싸워놔야 돼. 네. 예. 쌓아놓는 게 아니라 싸워놔야 돼. 싸워놔야 싸워놔야 돼. 돼. 많이 싸워놔서 나와의 어떤 대전에 대한 전적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귀결이 되느냐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안 건들지. 이 구역에 미친 놈. 예. 이 구역에서는 내가 만든 내 구역이다. 이거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근데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아무나 그래요? 못하네. 오. 저 근데 아무나 그 못하네. 리스크가 크지. 미리 많이 싸워놔야 된다는 미리 게 많이 이제. 싸워야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네. 이상원 과장님도 그 싸울 때도 어느 정도 선이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 할 말은 정말 뭔가 하는구나 정도의 이미지를 받는 거지. 쟤는 정말 뭔가 좀 뭐 미쳤나? 아마 사실 본인은 그렇게 말해도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 할 겁니다. 형 맞나요? 괜찮아. 포장 안 해도 돼. 세상이 알고 사람들이 날 다 알아. 그러니까요. 마데카소를 잘 치라. 상추가 안 나? 자, 계속해서 이 싸움의 기술을 알아볼 텐데 이번에는 우리가 여러분들의 고민을 통해서 상담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싸움의 기술 그리고 화해의 기술 행복한 기술 그런 것들을 한번 더 심도 있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부터 기대가 되네요. 오늘 어떤 네. 답안 나오는 사례들이 나올까 또. 그래요? 그 답안 나오는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를 이상원 프로님께서 읽어주시죠. 5년차 남자 직장입니다. 은행에서 영업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요즘 머리를 감는데 머리카락이 너무 많이 빠져서 병원을 갔더니 원형 탈모라고 하더군요. 의사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는데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지정년이 때문인데요. 지점장님이 오신 첫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지정년이 화정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지점장님은 저만 보면 못 잡아먹어 안달입니다. 남들이 일주일에 상품 5개 팔면 칭찬하면서 저에게만 15개? 야, 너 놀았냐? 내가 너 때는 임마 150개씩 팔았어. 야, 10배 더 팔고 와, 빨리. 빨리 일해, 빨리. 꼰대 10배라니요. 저희 지점에서 150개 파는 사람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아니 다른 지점에서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일로만 뭐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여자친구가 남색 바탕에 도트가 들어있는 넥타이를 선물로 줬습니다. 그걸 넥타이를 메고 출근을 했는데
아이고 우리 패셔니스타 납셨네. G드래곤이세요? 예? 혼자 왜 이렇게 튀세요? 영하네. 이러며 내 넥타이를 세게 당기고 하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화장실에서 만나면 너는 왜 매일 화장실에만 있냐? 일 안 하냐? 제가 회식에 가면 너는 오늘은 왜 몸이 안 아프냐? 그래서 회식에 안 가면 너같이 회사 생활 마음대로 하는 놈 처음 봤다. 무정놀인데? 지점장실에 손님이 오셔서 음료 갖다 드렸더니 밖에 나가서 커피 마시자며 제 음료는 쳐다보지도 않고 나가더라고요. 이런 일이 반복되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퇴사를 각오로 한판 싸울 생각입니다. 이 싸움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까요? 네. 한번 싸울 생각이시래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뭐 천천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이 상대방부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황이 진짜 사실이라면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너무 대놓고 이분만 이렇게 괴롭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경우를 혹시 보신 적 있나요? 많이 봤죠. 소위 말하면 그 찍힌 거. 그러니까 찍힌 거죠. 예. 아, 많이 봤는데 이거는 참 답이 이 정도까지도 보신 적이 있으세요? 오늘도 기대를 저버리지 않네요. 아 예. 혹시나 정말 아무 사연이나 뽑지 않네. 아, 그럼요. 이런 경우를 보시긴 보셨을 거 아니에요. 찍히는 거? 예, 예. 그런 경우에 어떻게 사람들이 반응을 해서 뭐 좀 좋은 결과가 있었다라든지 나쁜 결과가 됐다라든지. 제가 본 경우는 다 퇴사를 하셨습니다. 저도 제가 본 경우에도 다른 부서로 전배를 했어요. 아예 다른 부서. 이제 퇴사보다는 이 상황을 저기 좀 뭐 너무 큰 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인사 담당자들도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쪽 해당하는 임원이라든지 아니면 직책자들 사이에서 이건 좀 개선해야 될 여지가 있으니까 신입 하나 받으시고 얘 방출해서 다른 데로 해서 인생 살게 해주자라는 걸로 귀결되는 경우를 많이 봤고요, 저는. 아이고. 예. 그렇게 해야지. 조직 차원에서 이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인데 해결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은 해줘야죠. 만약에 이 사람이 녹음기 틀고서 그렇죠. 그대로 해가지고 뭐 어디 제보하거나 이러면 일파만파 커져요, 진짜. 아 회사의 입장에서 대기업 모 생각했을 지점장 구성원 상대로 갑질로 난 이러면서 그쵸. 얘기 나오면 좋아질 거 아무것도 없거든. 퇴사할 각오까지 갖고 있는데 그거 못 하겠어? 하죠? 예, 그럴 경우에는 어쩔 수 없어. 그런 그 최악의 상황이라는 거를 리스케칭을 하기 위해서는 조직적 차원에서 인사 차원에서 좀 조정을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게 있고, 이런 경우에는 나는 저기 적극적으로 자기 본인도 인사 담당자 찾아가서 상담하고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라. 상담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좀 고민 좀 부탁한다고 얘기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최선의 방법은 인사 담당자를 찾아가는 것이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많이들 오해하세요. 그런 네. 경우 인사 담당자 찾아가면은 오히려 더 찍힌다. 이건 뭐 회사에서 살아남을 수 없게 매장시킬 각이다라고 판단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고요. 네. 네. 요즘 인사는 저기 섬김 인사 쪽으로 많이 채널이 많이 돌아간 네. 상태예요. 여러분들 다 인지하시겠지만 그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의식 있는 집단이라고 가정할 때 충분하게 그런 거를 이제 구성원 입장에서 클레임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담을 할 수 있는 여유는 분명히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된다면 인사 담당자가 취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분을 옮겨드리는 그런 그렇죠. 내가 보고라인을 통해서 이 사람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얼마만큼 임원 또는 경영층을 설득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 인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네네. 그 인사 담당자도 좋지만은 어찌됐건 뭐 멱살 잡고 싸우고 폭발하고 이거는 절대 그렇지. 안 됩니다. 아 그건 안 된다. 물론 순간은 본인은 시원할 수 있는데요. 예. 절대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오히려 더 상황은 더 악화될 거예요. 역시 너는 그런 사람이었어 하면서 결국엔 아마 더 미움을 받게 될 거고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 지금 그 이프로님 말씀하신 진짜 인사 담당자 찾아간다던가 또는 그 지점장 위에 또 상위 어떤 직급이 있을 거예요. 네네. 그 상위 직급한테 찾아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동시에 어떻게든 다 그 상위선이나 인사 담당 어떻게 다른 채널로 해서 계속 트라이를 하셔야 돼요. 근데 이 보편적인 경우에 내가 그걸 얘기를 왜 안 했냐면 원래 보고라인은 그래요. 팀장이 문제다, 지점장이 문제다, 자기 소속 직책자가 문제다 이럴 경우에는 그 위에 상임원으로 보고라인을 가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보호를 하죠. 그 그런 상위 임원은 그 직책자를 신뢰해요. 맞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직책자로 놨겠죠. 지점장을 놨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두둔하기에 이르는 경우도 많고, 와. 그건 네가 잘못했네 라고 하기 일쑤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객관적인 시각이라는 거를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집단인 네.
해당 소속 인사 담당 직원들을 찾아가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그쪽 상담을 먼저 받아보세요. 정신과 가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굳이 싸움에서 이기고 싶다면은 정말로 인사팀 찾아가서 뭔가 부서로 옮기건 그치. 어떤 조치를 한 다음에 해당 어떤 옮긴 부서에서 뭔가 더 좋은 성과를 보여주면은 뭔가 좀 물론 이상적으로 들릴 수 있겠지만은 결국에는 평판은 돌고 돌자. 야, 너 이놈 관리 못해서 쟤 절로 도망갔는데 쟤 알고 보니까 되게 성과 좋고 괜찮은 인재더라. 그게 매기는 방법이지. 예, 이런 소리만 들려도 해당 지전자는 인간인 이상 아이씨 나 쟤 싫어했는데 쟤 그러니까 배가 아프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복수는 성공이다. 예, 그렇죠. 예. 이상적이지만 어쩌면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일 것 같고 본인한테도 좋고. 그래도 한번 매기는 게 낫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지. 극자 한번 생각해봐세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아니, 보셨는데.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은 걸로.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정대로 행동하면 안 된다. 알겠습니다. 세 분의 의견이 또 일치했다라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인사팀을 찾아가라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하네요. 네? 딱해요. 안타깝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김성우 부장님 읽어주시죠. 7년차 여자 직장인입니다. 저희 회사는 파격적인 성과를 내면 파격적인 승진이 돌아옵니다. 1년 전 큰 성과를 낸 뒤 바로 팀장이 됐습니다. 문제는 저희 팀에 8년 차인 선배가 차장급으로 있다는 겁니다. 명순 씨, 이거 내일까지 정리해 주세요. 명순 씨? 네? 제가 한 번 말해서는 대답하지 않고 꼭 두 번 말해야 대답합니다. 일도 해오라는 시간을 항상 넘겨서 가져옵니다. 일이라도 제대로 하면 말을 안 하는데 일도 엉망으로 해와서 제가 수정해서 보고를 올린 적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사님이 시킨 일은 어찌나 빨리 완벽하게 처리하는지 이사님은 이 사람을 엄청 예뻐합니다. 어느 날 매번 엉망으로 일을 해오니 저도 터졌죠. 그래서 따로 불러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한은 맞춰달라. 일은 시킨 대로 정확히 해달라. 내가 늦게 들어왔어도 지금은 팀장이니 존중해달라고 했죠. 알겠다고 개미 같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그런데 그날 오후 이사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야, 김 팀장아. 그렇게 혼을 냈어. 야, 그래도 선배잖아. 야, 또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야, 네가 선배인데 후배 밑에 팀장이 있는데 들어가서 일하는 거 뭐 쉽겠어? 안 쉬워 그거. 야, 일 열심히 하는 사람 보고 혼내고 기죽이지 말고. 어? 알았지? 그새 달려가 이사님께 말했나 보더군요. 저를 악덕 팀장으로 만들고요. 그 이후 일은 더 엉망으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대로 올리면 제가 욕먹을 것 같아 결국 제가 다 수정하고요. 뭐라고 하면 이사님께 또 이를까 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뭐라고 못하면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굉장히 감정이입이 많이 되신 것 같아요. 네. 좋은 부장으로서 네, 그 지키고 싶은 어떤 가치들을 이분이 정말 지키고 싶으신데 네. 막 화병 나서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네. 네. 그 현실을 직시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로 솔루션이 나오나요? 빨리 진단을 해주고. 그러니까. 네. 아니 저는 읽으면서 지금 느낀 게 너무 안타까운데 네. 일단 첫 번째는 그 회사 생활이라는 게 나이 순으로 되지 않습니다. 저도 불행히도 이제 신체 나이는 제일 어리지만은 또 나이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있다 보니까 예, 그렇긴 한데 뭐 다행히도 저보다 위에 있는 저보다 어린 분은 다행히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회사 생활이라는 게 분명히 나보다 어린 사람이 내 위로 올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그럴 수 그 있죠. 반대의 경우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거를 특히 그 명순 씨 이 명순 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좀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렇죠. 굉장히 좀 그 아웃 오브 데이트 좀 그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본인이 정말 이거를 뭐 자괴감 느끼거나 이러실 필요가 없고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팀장이 됐잖아요. 네. 성과를 팀장이 됐어요. 근데 이분께서 그 7년차 여자 직장인인데 7년 만에 팀장된 건 사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죠. 예, 이거 쉽지 않아요. 대리급인데. 대리급이죠, 사실. 아, 그러네요. 과장도 되게 힘들어요. 와, 일반적인 팀장이면. 대기업은 대리급인데 팀장이에요. 물론 어쩌면 뭐 회사 규모가 조금해서 네.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인정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을 잘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일을 잘한 거는 적어도 그 이사님이 뭐 맨날 이 명순 씨 이뻐하신다 하더라도 네. 이사님도 이 팀장은 인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친구는 정말 일 잘하니까 뭐 그 이사님이 팀장 시켰는지 아니면 그 위에서 팀장 시켰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조직에서 인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사연 주신 분은 그렇기 때문에
뭐 계속 명수 씨만 이뻐하고 나는 뭐 팀장으로서 뭐 바보 되고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미 본인은 일을 잘하는 거를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자존감을 좀 회복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이런 자존감을 좀 말씀이시죠.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인력은 어쩔 수 없어. 안고 가는 수밖에 없어. 네. 어쩔 건데. 그래요. 근데 명순 씨의 경우에는 뭐 아웃 오브 데이트한 분이라고 하셨지만 이분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 상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건 맞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럴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계속 자존심 상한 채로 안고 가서는 본인한테도 안 좋아요. 명순 씨한테도 절대 안 좋고요. 또 이거를 팀장만 겪는 게 아니라 물론 이사님은 이뻐하시겠죠. 하지만 주변 다른 팀원들이나 다 그거를 알고 보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명순 씨가 나중에 어떤 다른 쪽의 팀장이 된다 하더라도 일하기가 힘들어요. 이런 애는 팀장 못 돼. 팀장도 못 되고 아, 그래요? 이사님 혼자만 이뻐할 거예요 아마. 다른 이 사연 주신 분을 팀장을 시킨 더 높은 곳에 있는 분은 아마 이뻐하지 않을 겁니다. 대신에 오히려 이런 거를 좀 포용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렇지. 오히려 더 이 사연 주신 그 젊으신 팀장님한테는 훨씬 더 플러스 요인이 될 겁니다. 근데 이분이 지금 화병이 날 것 같다고 하시는데. 그 스트레스를 못 견디고 있는 상황인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정신과 또 나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 안 된 것 같아요. 네, 이런 이럴 경우에는 네, 이런 경우에는 또 일을 안 시키는 것이죠. 아예 그냥 안 시켜야지. 안 시켜야지. 배제시키거나 만약에 일을 잘못되더라도 별 임팩트가 없는 그런 업무를 시키는 거죠. 왜냐면 팀장이니까 업무를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팀 위치를 돌아가기 위해 물론 이제 쪼르르 달려가서 이사한테 이르겠지만은 뭐 그런다 할지라도 지금 이거는 이 사람이 더 잘하기 때문에 했습니다 하면은 그 팀장의 결정에 대해서 아무리 이사님이라 할지라도 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더 많은 일을 받게 돼서 다른 사람들의 미움을 살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물론 그 명순 씨가 더 미움을 살 수도 있겠죠. 왜냐면 쟤 때문에 보면은, 이 상황이 벌어진 예, 거니까. 보니까 저분은 명순 씨는 맨날 놀고 우리보다 뭐 예를 들어 월급도 많이 받는데 맨날 놀고 있다. 그러면 어느 팀원이 그 좋아하겠습니까? 옆에 있는 다 팀원 느끼니까요. 구성원들도 이 문제가 발단이 어디서 출발한다는 걸 명확하게 다 인지를 하고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그렇겠죠. 분위기나 뭐 어떤 역사적인 일들이나 다 알고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책자도 자기가 직책자로서 역할 하나가 이런 구성원들을 안고 가는데 이 안고 가는 방법을 어떻게 업무 배분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 직책자로서의 포용 능력이라는 리더십을 좀 올릴 수 있는 또 계기가 될 수 있고 화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쩔 수 없어 자기 롤이야. 아니 만약 보고 라인을 바꿀 수도 있어요. 팀장을 거쳐서 보고하지 않게 직보해, 하고 너. 직보할 수 있도록 아예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이 사람 명순 씨의 면도 그렇지. 세워줄 수 있고 본인도 거기서 좀 자유로워질 수 그렇지. 있고 선배가 지금 뭐 나한테 뭐 이거 받아봤자 선배가 더 잘 아는데 예우를 해주는 거죠. 알았어 하시면 되지 뭐. 이사님한테 보고하면 뭐 선배 잘하잖아 그거. 근데 만약 이런 경우에는 명순 씨라고 부르나요? 그러면 뭐 선배라고 하나요? 선배라고 해도 뭐 이름과 직급을 부르는 거지. 뭐 차장급으로 있다니까 뭔가 여기는 뭔가 입장은 붙일 것 같고. 차장님이라고 하거나 뭐 박 차장님 뭐 이렇게 그러겠죠. 하겠지. 그렇게 하면 이런 경우 많이 보는데 회사 가면은. 요즘에 굉장히 많이, 많습니다. 예, 굉장히 이런 많이. 역전 현상 정말 많습니다. 근데 뭐 이렇게 서로 이렇게 기분이 상해서 안 좋은 분위기로 일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별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혀. 되게 친해. 예, 되게 친해요. 오히려 더 친하고 서로 더 존중해줘요. 그래서 일반 구성원들의 미움을 사. 맞아요. 사실은 반대의 경우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일반 구성원들이 저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경우가 그런 많고. 것도 저 개인적으로는 본인도 한번 뒤돌아보면 그 우리 상담 해주신 분께서 그러니까 명수 씨가 정말 나이 때문에 그러니까 선후배 관계 때문에만 그런 건지 아니면 다른 것 때문에 본인이 혹시나도 다른 거 자존심 건드렸다거나 또 그럴 그런 수도 사람들을 있겠네요. 진짜 풀 수 있는 방법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또 그게 리더로서의 그 보상 받는 거에 대한 자기의 어떤 의무니까 예. 뭔가 다른 이유를 찾을 수 다른 있는 이유가 거거든요. 있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좋은 얘기. 진짜 그럴 수도 나이가 많으실 것 같지 않거든요. 명수 씨라는 분이. 그쵸. 네. 8년 차시니까. 네, 그냥 한 1년? 많아봤자 한두 살 차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게 뭐냐 이게 팀장이 내가 늦게 들어왔어도 지금은 팀장이 존중해 주세요. 이게 뭐 유치원생이야? 씨.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 뭐 이거랑 뭐가 달라? 아예 그만큼 지금 화병이 올라오실 것 같대잖아요. 근데 천성이 워낙에 좋으신 이미 분이니까 감정적인 된 것 같아요. 이미 네. 감정적으로 되신 거. 커뮤니케이션이 잘못됐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상원 프로님은 물론 직접적으로 얘기하시겠지만 다른 분들도 있을 수 있죠. 난 이 사람과의 담합을 시도하겠지. 담합이요? 어떻게 담합? 내가 팀장이면
선배 대접해주는 거, 일에서 많이 배제해주는 거, 하지만 내 편이 돼달라는 거를 어필해서 일반 다른 구성원들을 통제할 수 있는 구실을 만들겠지 나는. 굉장히 정치적이시네요. 큰 그림을 보시죠. 그러니까요. 아니 이게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아, 그럼요. 내 입장에서 뭐가 제일 편하나 이거야. 선택지 중에서. 그럼 이 사람 인정해줄 거 인정해주고 이 사람을 통해서 다른 애들을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고 얼마나 좋아. 좀 약간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이 7년 차에 바로 팀장이 됐잖아요. 리더 역할을 지금 이제 인생에서 처음 해보시는 걸 그런 거예요. 것 같아요. 물론 뭐 반장도 하셨겠지만은 예. 실제 직장에서는 리더 역할을 아마 처음 해보셨을 거예요. 그렇지. 그럼 이거를 어찌 보면 좀 통과 의례로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 왜냐면 이렇게 내 선배를 내가 리딩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별별 사람들이 다 있거든요. 맨날 거짓말하고 일 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뭔가 부풀리는 분들도 있고 시켰는데 엉뚱한 거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있어요. 서로 싸우는 분들을 이제 화해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리더십을 내가 계속 지금 이제 어떤 키우고 있구나. 어떤 요런 쪽으로 또 생각하셔도 그런 좀 화병이 조금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오늘 보통 저희가 뭐 기승전 퇴사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오늘은 되게 구체적인 어떤 솔루션이 나온 것 같아서 저 되게 뿌듯하고 이 세 분이 정말로 직장에서 싸움을 정말 많이 해보셨구나. 전 당하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고 보람찬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어찌 됐든 우리가 뭐 직장에서 이렇게 누가 다 이렇게 평화주의자로 살면 좋겠지만 그런 분들 말고도 이렇게 갈등이라는 거는 없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방송을 통해서든 어떻게 뭐 경험을 통해서든 여러 가지로 이제 싸움의 기술뿐만이 아니라 이제 화해의 기술, 사과의 기술도 배워가셔서 참 원만한 직장 생활이 다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해에 더 솔직하고 대담한 방송으로 찾아올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